화웨이 사태가 진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던 2019년 1사분기, 이번에는 화웨이 연구소에 대한 FBI의 수색 소식이 들리는데요.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화웨이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를 근거로 중국을 향한 트럼프의 경고가 2019년에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 조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에이칸이라는 미국의 작은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 업체가 가진 기술 중에 한 가지인 다이아몬드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원리,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입자를 반응로에 넣고 메탄과 수소가스를 주입한 후에 고온의 플라즈마를 쪼여 메탄가스의 탄소 원자가 작은 다이아몬드에 붙어 결정이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원리를 스마트폰의 글라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베이스가 되는 이 필름 위에 다이아몬드 결정들을 배치하고 인공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죠. 얇은 다이아몬드막이 코팅된 에이칸의 글라스는 스마트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고릴라 글라스는 물론이고 사파이어 글라스보다도 더 단단하고 마모의 강한 표면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이 스마트폰용 글라스 시장의 선두 업체는 코닝입니다. 고릴라 글라스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인 에이칸은 고릴라 글라스보다 더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다이아몬드 글라스를 통해 코닝이 점령한 이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7년 당시 에이칸에서는 이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 시제품을 주요 스마트폰 업체에 전달하고 계약을 유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죠. 시제품을 받은 화웨이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화웨이와 에이칸 양측 간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가고 2018년 3월에 이르러 에이칸은 한 단계 더 발전된 시제품을 재차 화웨이 측에 보내게 되죠. 세계 3대 스마트폰 업체로 성장한 화웨이와 어쩌면 계약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시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웨이가 시제품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반납 기한을 어긴 것인데요. 3월에 보낸 시제품은 기존에 약속한 60일이 훌쩍 지난 6월이 되어서야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시제품의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품은 반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중 몇 개의 조각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에이칸 측에서 FBI에 해당 내용을 알리게 되고 FBI에서 내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FBI 수사는 올해가 아닌 작년 말에 이미 시작되었죠. 화웨이 측으로부터 망가진 샘플을 받은 지 2달 후인 2018년 8월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최근 블룸버그를 통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시작된 이 FBI 수사가 길어짐에 따라 다른 고객사와의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혼란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해당 내용과 관련해 비밀 유지를 원했던 이 에이칸 측에서 공개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만을 내세워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다시 화웨이 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스처를 취했다.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번 사건과 관련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 혹시나 국제 정세보다 IT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내용들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다이아몬드 글라스는 반도체 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격가지의 방향성이 되겠고, 이 업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가진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하고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이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밴드갭에 대한 부분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이 절연체 사이를 구분짓는 특징이 바로 이 밴드갭이 되겠습니다. 이 밴드갭이 없거나 0에 가까운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고, 반대로 밴드갭이 아주 넓은 경우 전자가 이 밴드갭만큼의 에너지를 받기 전까지는 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연체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에 딱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진 물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밴드갭만큼의 에너지를 제어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를 제작하면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 실리콘인데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가 가진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우선 고온에서 작동이 어렵다는 점이 있죠. 따라서 이 온도를 지켜줄 냉각 장치를 함께 구성해야 하는데 냉각을 위한 에너지가 추가로 들 뿐만 아니라 설계에 한계가 생기게 되겠죠. 이와 함께 고전압, 고전력 제품에 용이하지 않다거나 손실률이 높다는 문제들도 향후 전기차를 비롯한 4차 산업 시대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면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속해 실리콘 반도체의 단점이 보완되고 있지만 이 실리콘을 대체할 물질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 진행되고 있죠. 바로 여기서 등장할 단어가 와이드 밴드갭이 되겠습니다.
실리콘과 같은 기존 물질보다 밴드갭이 더 넓은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는 고온에서 동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열 전도도, 전자 이동도 등의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특성이 고온, 고전압, 고전류의 극한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전력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기기를 만드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기자동차에 실리콘 카바이드나 산화 갈륨 등을 이용한다는 소식이 바로 이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의 적용 예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나 산화 갈륨보다 더 훌륭한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에이칸 반도체가 바로 이 다이아몬드를 이용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현재 이 와이드 밴드갭 관련 기술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나 다이아몬드를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더욱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특성은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 단연 훌륭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트럼프와 화웨이보다는 다이아몬드와 와이드갭 반도체가 보다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며 기억해 놓으면 좋을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준비하면서 특히나 주의 깊게 본 부분이 있는데요. 자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정비되어 있고, 그러한 프로세스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 그리고 에이칸 같은 작은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 긴박한 내용들이 언론에 알려지기까지 해당 업체의 의사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과정들이 매우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기술이 자원인 우리나라에도 우리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야겠죠. 언젠가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다른 나라의 어느 테크 유튜버에게 부럽고 또 그들이 배워야 할 이야기로 소개되는 날을 고대하며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